수학은 이지 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입니다. 도대체 항등식이 뭐냐? 항등식이 뭐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떠한 미지수의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다시, 미지수의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등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보충, 그 개념 보충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의 미지수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어떠한 x값일지라도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것들이 전부 다 항등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등식이 도대체 뭐냐? 예전에 배웠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 이것부터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요, 예전에 이거 배웠죠? x 플러스 2는 0이다. 이것은 방정식입니다. 자, 항등식은요, x 플러스 2는 뭐 x 플러스 2다. 이것은 항등식입니다. 이게 차이점은 뭐냐? 방정식은 이 등식을 만족할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뭐다? x 값을 구하는 거다. x 값,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됐죠? 근데 항등식은요,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3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2분의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모든 어떠한 x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바로 항등식이 될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은요,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x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항등식은 예전에 배웠겠지만 뭘 구하는 거다? 미정계수. 자, 이게 수능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수학적 기납법과 연결되면서 증명으로 자주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아니면 그 이과생들은 수투에서 어떻습니까?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내막을 모르면 그게 안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확률과 통계에서까지 이 항등식의 개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축성 있는 단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는 뭐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를 묻고 있는 겁니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계수비교법입니다. 비교법입니다. 전개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전개된 식, 전개 가능한 식, 전개된 식에서는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핵심만 딱딱 정리하겠습니다. 수치대입법. 자, 수치대입법은 어떤 인수의 곱의 형태입니다. 인수끼리 곱해져 있어요. 그때는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얘가 이제 미분과 적분에서 미분법입니다. 미분법은 거듭제곱꼴, 인수가 거듭제곱꼴입니다. 꼴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미분을 한 번 더해도 똑같은 항등식입니다. 어떤 식이 항등식이면 그것을 미분을 해도, 좌변 우변 똑같이 미분해도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수치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개수만큼 등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또 수치를 대입하는 겁니다. 조금 특수한 형태죠. 이것은 그 미분법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시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항등식은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뭘 구하는 거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다. 그럼 미정계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계수비교법, 쭉 전개시킵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계수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왜?
임의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주 기본적인 값을 대입해서 얻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수치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미분법. 한 번 미분해도 항등식은 또 항등식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신다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어디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A에 x-2가 있겠고 플러스 그 다음에 B에 x-3이 있습니다. 얘가 x와 같다고 합니다.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x에 대한 항등식 이란 말을 줍니다. 문장에서. 그럼 이것은 항등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먼저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해 볼게요. ax 플러스 bx니까 a 플러스 b x.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이퀄 x 되는 거 맞습니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요 a 플러스 b가 x 앞의 계수 얘가 1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수항 x 플러스 0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수항이 0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따라서 바로 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얼마다? 0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게 계수 비교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치를 대입합니다.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나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 볼까요? 뭐 아주 간단한 거 얘를 0 되게 하는 거 2를 대입합니다. 요 인수를 0 되게 하는 거. 그러면 0이 되겠고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우변은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그냥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에다 뭘 대입합니까? 3을 대입합니다. 왜? 얘를 0 되게 만드는 거니까.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3을 대입해주면 바로 a만 남겠고 우변은 3이 된다.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그냥 미정계수.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 이해되시겠습니까? 미정계수?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항등식의 그 원리만 파악해 주신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자, 일반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ax 플러스 b 이퀄 0이 있습니다. 이것이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a는 0이고 b는 0입니다.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잖아요. 그럼 0 곱하기 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0입니다. 따라서 a는 0, b는 0. 1차식 합의 계수, 상수합의 계수. a는 0, b는 0. 이해됩니까? 좀 더 설명. x에다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2를 대입해서 성립하고 3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어떤 x를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가 변수입니다. 근데 우변은 0이에요. 그러면 a가 0 되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모두 0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b가 0 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는, 이것만 이해하면 다 끝나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자, ax 플러스 b 이퀄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것이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는 a 프라임과 같고 b는 b 프라임과 같습니다. x의 계수 같고 상수항 같고 끼리끼리 법칙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또 확장됩니다.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입니다. 이것이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느냐? 바로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면 좀 더 확장시켜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입니다. 이것이 x, y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 말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고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고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a는 0이고 b는 0이고 c도 0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고 이것이 항등식이냐 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전혀 달라지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되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정리만 딱딱딱 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쭉 이제 항등식 개념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확인 풀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거기서 이거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수의 총합 특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수의 총합. 뭘 묻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우의 수나 뭐 이때도 확률과 통계에서 나올 수 있겠고 뭐 여러 곳곳에서 뭐 감초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의 총합을 묻고 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미지수에다가 뭐 대입합니까? 미지수에 1을 대입. 1을 대입하면 이것은 계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사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어요.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자 2ab 플러스 자 b제곱 맞습니까? 이것도 a와 b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어떤 a값 b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때 요놈을 전개했을 때 계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럼 요 앞에 1이 있고 요 2가 있고 요 앞에도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미지수에다가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1을 대입하십시오.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앞에 있는 계수들의 총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다? 2의 제곱이다. 4다. 톡 튀어나와요. 확장? 좋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3승입니다. 그러면 a의 3승 불러보세요.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자 b 3승. 계수의 총합은 무엇입니까? 1, 3, 3, 1. a와 b에 1을 대입하십시오. 그럼 전부 다 1이 되니까 뒤에 곱해진 문자가 다 1 되는 거니까 계수들의 합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따라서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2의 3승이 되는 거고 우변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8이다. 이게 계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미지수에 2를 대입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의 n승이 있습니다. n승. 이걸 전개를 딱 해보면 이항 전개 아닙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조합해서 이항 전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nc 0, a의 n승, b의 0승이 되는 거고 플러스 nc 1, a의 n-1승, b의 1승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따다다 가서 ncr, a의 n-r승, b의 r승 되는 거고 더하기 따다다 가서 마지막 ncn, a의 0승이 되는 거고 b의 n승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항 전개식 맞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자 ncr, a의 n-r승, b의 r승.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때 이놈을 전개했을 때 계수의 총합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a에다 2를 대입하고 b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nc0 더하기 nc1 더하기 따다다 가서 ncn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합은 2의 n승이다라는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에서 미지수에 2를 대입해주면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뭐 일반화시켜서 쭉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식이든 전개된 식은 미지수의 2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